인생은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마음은 참고 견딘다고 해서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마음만큼은 참지 않아야 한다. 참고 또 참게 되면 별거 아닌 것에 서운해지고 속상해지고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게 된다. 그러니 마음만큼은 참지 않았으면 한다. 참지 말고 차라리 터뜨려라. 마음을 다 꺼내놓고 울어도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행복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예쁘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서점에서 이 책 저 책 둘러보다가 이 책 표지가 정말 예뻐서 들게 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봤는데 와, 정말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담 책방 식구들한테 들려드려야지 하고 냉큼 가져온 책입니다. 그만큼 책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짤막한 작가의 메시지 속에서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해줄 수 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의 말, 나조차도 내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말들을 작가의 입을 통해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책이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기를 주고요. 두 번째 파트처럼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던 사람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세 번째 파트처럼 사는 게 무척이나 버거운 사람에게는 용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지치셨다면 이제 편안히 침대에 눕고 소담 책방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온기와 위로 그리고 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윤술 에세이 지금 시작합니다. 개가 짖고 물어뜯고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반려하는 개를 버리지 않아요. 반려라는 것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존재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첫 반려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반려자인 거죠. 그러니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반려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뜻밖의 일을 겪게 됐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제물로 바친다. 나를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삼는다. 나에게 분풀이하고 화내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챙겨야 한다. 제일 먼저 나를 돌봐야 한다. 힘들 때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나를 잘 다독여주며 나를 잘 돌봐줘라.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테니까. 별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했던 가방도 오래 메고 있으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어깨도 아프기 시작한다. 어쩌면 걱정도 슬픔도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탓에 점점 더 무거워져 아프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걱정도 슬픔도 한순간에 모두 내려놓을 수 없다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다면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걱정과 슬픔을 내려놓았으면 한다. 너무 오래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아플 테니까. 손톱이 살 안으로 파고들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손톱을 뽑아내야 해요. 아무리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던 것일지라도 오랜 시간 나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지라도 다시는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말이에요. 망설이다가 뽑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의 일부분이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무척이나 소중한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기도 하고 예쁜 핀이란 핀은 모조리 머리에 꽂기도 하고 빨간색이 좋아 위아래 빨간색 옷을 입기도 하고 양말에 슬리퍼를 신기도 하고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기도 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없이 그냥 입고 싶은 옷은 다 입었다. 내가 선택한 거라면 뭐든 괜찮았다. 입고 싶은 옷을 내가 직접 선택한 거라면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거 입어도 괜찮을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너무 튀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용기 말이다. 언제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나는 나를 포장하게 된 걸까? 마치 선물을 포장하듯 포장지를 고르고 리본을 골라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모조리 포장지로 돌돌 감쌌다. 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선물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며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선물을 나에게
전해주고 싶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향한 수많은 말들과 감정들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실어줄지, 호의에 힘을 실어줄지, 적의에 힘을 실어줄지, 칭찬에 힘을 실어줄지, 비난에 힘을 실어줄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선택이고 내 의지였다. 내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였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를 상처 주는 것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기로 했다. 설사 그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을 테니까. 요새 자존감이 유행이라던데 나만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서, 나조차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지 않는다면 내 삶은 훨씬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건 부족하고 못난 나였을까? 스스로를 타박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나였을까? 모든 행동에 의미 부여하며 나를 탓하고 못살게 구는 것보다 내가 나를 영원히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픈 손가락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마음 쓰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지 않는다면 내 삶은 훨씬 더 살만해질 테니까. 우리는 항상 높은 곳에 있는 행복을 잡으려 한다.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행복들을 그대로 둔 채 말이다. 높은 곳에 있는 행복을 잡기 위해 허공에 손을 뻗으며 끊임없이 뛰지 않아도 괜찮다. 행복은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떨어져 있다. 이미 나에게 떨어진 행복들을 먼저 주워보기를 바란다. 어떤 행복은 정말 내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리할 때 냄비는 작은데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넣다 보면 꼭 흘러 넘치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결국 토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료가 부러워 그대로 따라 넣게 되면 꼭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할 때에도 냄비의 크기에 맞춰 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 인생의 크기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게 어떨까요? 그것이 비록 남들보다 작더라도, 남들만큼 많은 것을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딱 맞는 1인분의 삶이 되어줄 테니까요. 막상 하면 별거 아닌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는 불안이 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 그렇고, 처음 하는 연애가 그렇고, 처음 보는 면접이 그렇고, 처음 가게 된 학교가 그렇고, 처음 가게 된 회사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처음을 해왔고, 막상 하고 나면 처음처럼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러니 일단 해보자.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가 일어날 불안이었고 어디까지가 일어나지 않을 불안이었는지. 불안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겪어야지만 사라지기도 하니까. 매번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은 마음에도 몸에도 지고 날씨에도 사람에도 지고 고난과 역경에도 지고 시련과 실패에도 져보자. 가끔은 저도 괜찮다. 항상 이길 수 없으니까. 항상 이기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고되고 고달픈 일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이다. 가위바위보도 3세판을 해서 2번만 이기면 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매번 이길 필요는 없다. 가끔은 멈추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해야 다시 뛸 수 있는 것처럼 가끔은 져야 힘이 생긴다. 가끔은 져야 다시 이길 수 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들으면서 솔솔 졸음이 몰려와서 잠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하루가 춥고 매몰차고 버거웠다면 나에게 행복이 있긴 한 건가 싶은 하루였다면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행복 소담이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좋은 메시지가 참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책이 좋으셨다면 꼭 따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담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